지금 에어컨을 켜셨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매달 10만 원씩 손해보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리모컨의 이 버튼만 누르면 그 돈을 그대로 아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전국의 가정집, 사무실, 공장까지 수천 대의 에어컨을 설치하고 관리해온 기술자 박효정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고객님들이 왜 이렇게 전기세가 많이 나왔지? 라고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두 에어컨을 잘못 사용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에어컨은 오래 틀수록 전기세가 많이 나오겠지. 온도를 낮게 설정하면 많이 나오겠지. 하지만 작년 여름 제가 관리하던 김정숙 어르신 댁에 에어컨을 자주 껐다가 켰다가 반복하셨어요. 그 결과 전기세가 13만 6천 원. 바로 옆집도 같은 브랜드 에어컨을 쓰시고 계시던데 하루 종일 켜놨는데도 4만 6천 원.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확연하게 에어컨 사용 요금이 10만 원이나 차이가 나서 모든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5월부터 9월까지 이제 여름은 4달이 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35도 이상 폭염일수가 증가하고 열대야가 밤잠을 앗아가는데도 에어컨을 시원하게 켜놓지 못하고 계시는 어르신들께 지금부터 올 여름 마음 편히 에어컨 쓰고 열사병 없는 시원하고 즐거운 노후의 여름 보내시며 10만 원 절약하는 비법과 심지어 정부에서 주는 70만 원까지 받아가게 되는 방법과 에어컨으로 인한 열사병 예방과 건강한 여름 보내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6도 더위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더 이상 전기세 때문에 에어컨도 꺼다 켜다 하지 마세요. 이제 전기세 손해보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열사병으로 쓰러지지 않게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서 이 방법을 알려주세요. 에어컨을 아껴 쓴다고 아꼈는데 왜 전기요금은 더 늘어난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잘못된 사용 습관에 빠져 계신 건 아닌가요?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단순히 사용 시간이나 온도 설정이 아닙니다. 문제는 에어컨을 사용하는 방식 그 자체입니다. 이 중 첫 번째 실수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외출할 때마다 에어컨을 무조건 꺼버리고 나가요. 이때 전기세가 많이 절약된다고 생각드시죠? 집에 아무도 없는데 켜둘 이유가 있을까? 마트 잠깐 1시간 다녀오는데 굳이 틀어놓을 필요가 있나? 전기요금 조금이라도 아껴야지 하는 생각이 간절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 너무도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야말로 특히 인버터 에어컨을 쓰는 분들에게는 전기세를 더 많이 내게 만드는 잘못된 선택입니다. 왜 그럴까요? 에어컨은 껐다가 다시 켤 때 이때 가장 많은 전력을 순간적으로 소모합니다. 실내 온도가 30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26도로 낮추려면 실외기가 초반에 풀출력으로 가동되죠. 이때 5분간 전력 사용량은 평소보다 무려 3배 이상입니다. 이걸 자동차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멈췄다가 다시 시속 100km로 가속하는 상황. 연료가 가장 많이 소모되는 구간이죠. 짧은 외출 후 돌아와 에어컨을 다시 켜는 순간 그 처음 5분이 하루 중 전기를 가장 많이 잡아먹는 시간이 됩니다. 반대로 에어컨을 계속 켜둔 상태에서는 실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실외기가 가끔씩만 작동합니다. 마치 일정한 속도로 꾸준히 주행하는 차량처럼 에너지 효율이 훨씬 뛰어난 상태인 거죠.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제가 현장에서 30년 동안 에어컨을 다루며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외출 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라면 그냥 켜두는 것이 더 절약됩니다. 3시간 이상 집을 비우는 경우는 꺼도 괜찮지만 마트나 약국 병원 식사하러 다녀오실 땐 그냥 켜두는 게 훨씬 절약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제습 모드로 돌리면 전기세가 덜 나온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고 계십니다. 바람이 덜 나오니까 덜 돌아가나 보다.
그래서 전기 덜 먹는 줄 아는 것이죠. 하지만 그건 잘못된 착각입니다. 제습이든 냉방이든 실외기는 똑같이 작동합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고 시원한 바람도 덜 나오니 에어컨이 힘 안 쓰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내부의 전력 소비는 거의 같습니다. 결국 제습이라고 해서 전기를 아껴주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제습이 꼭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비 오는 날, 그리고 장마철처럼 습도가 높은 날입니다. 실제로 에어컨 개발자들이 실험한 결과 같은 온도로 설정했을 때 제습 모드가 냉방보다 2.7배 더 많은 습기를 제거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눅눅하고 축축한 날엔 냉방보다 제습 모드가 훨씬 쾌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30년간 현장에서 수많은 집을 다니며 확인한 결과 제습 모드는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먼저 냉방 모드로 1시간에서 2시간 돌리세요. 실내 공기를 먼저 충분히 식혀야 합니다. 그런 다음 제습 모드로 전환합니다. 이렇게 하면 냉기의 시원함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습도는 낮아지고 뽀송뽀송하고 상쾌한 실내가 만들어집니다. 제습 모드는 처음부터 켜는 것보다 먼저 냉방으로 실내를 충분히 식히고 이후에 제습으로 바꾸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름철 바닥이 끈적이고 습기 가득한 날엔 이 방식이 집을 더 뽀송뽀송하고 쾌적하게 만들어줍니다. 더울 땐 냉방, 눅눅할 땐 제습. 이 두 가지를 상황에 따라 똑똑하게 나눠 써야 전기세도 아끼고 몸도 훨씬 시원해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끼겠다는 생각에 에어컨을 아예 꺼버리거나 무조건 제습만 켜놓고 버티시더라고요. 이런 방식은 오히려 에어컨에 더 무리를 주고 전기요금도 줄지 않는 비효율적인 사용법입니다. 혹시 처음부터 제습만 켜두셨나요? 그게 전기 아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사실은 반대입니다. 전기 더 먹습니다. 제습은 잘 쓰면 좋은 기능이지만 냉방 없이 제습만 켜면 방 안은 덥고 공기는 어중간하게 눅눅한 상태가 됩니다. 가장 똑똑한 방법은요. 일단 냉방으로 온도를 확 내려주고 그 다음에 제습으로 습도만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더 시원하고 더 절약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에어컨 오래 켰는데도 안 시원하지? 그럴 땐 바람 방향을 꼭 확인하세요. 천장 쪽으로만 올라가고 있다면 정작 당신은 시원함을 못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제가 에어컨을 설치해드렸던 고객 두 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바람을 아래로, 다른 한 분은 위로 향하게 설정하셨는데요. 놀랍게도 두 집의 전기요금 차이가 무려 6만 7천 원이나 났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바람을 자신 쪽, 즉 아래로 틀어놓습니다. 시원함을 바로 느끼고 싶기 때문이죠. 하지만 에어컨은 바람을 맞는 기계가 아니라 실내 공기를 순환시키는 장치입니다. 냉기는 무겁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래로 가라앉고 더운 공기는 가볍기 때문에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바람을 천장 쪽 즉 위로 보내야 냉기가 위에서 고루 퍼지고 실내 전체가 골고루 시원해지는 겁니다. 만약 바람을 아래로만 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머리는 덥고 발만 시원한 이상한 상황이 생깁니다. 에어컨의 온도 센서는 아직 덥다고 착각합니다. 결국 실외기가 계속 돌아가고 전기세는 치솟습니다. 그 결과 시원하지도 않은데 전기요금만 폭탄 맞습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람 방향을 위로 천장 쪽으로 보내세요. 가구나 커튼 장애물을 치워서 냉기가 잘 순환하게 만드세요. 이 두 가지만 바꾸셔도 체감 온도는 더 시원해지고 전기요금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자, 이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리모컨을 들고 바람 방향을 위로 설정해 보세요. 지금 그 한 번의 조정이 전기요금을 바꾸고 집 안을 더 시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만을 위해 신청만 하면 최대 7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숨은 꿀 정보도 준비했으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는 언제, 어떻게 에어컨을 켜야 하는지를 알려드렸죠? 이제부터는 어떤 기능을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그냥 지나친다는 겁니다.
리모컨에 분명히 있는데도 대부분이 한 번도 눌러보지 않은 버튼, 그 버튼이 바로 오토 모드 혹은 AI 스마트 절전 에코처럼 기종마다 이름만 살짝 다른 전기 절약의 핵심 기능입니다. 저는 이걸 30년 동안 요술 버튼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왜냐고요? 한 번만 누르면 에어컨이 알아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가장 적은 전기로 가장 시원하게 집 안을 유지해주기 때문입니다. 냉방도 알아서 제습도 자동으로, 실외기도 최소한만 가동되니까 결과적으로 전기세가 뚝 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렵게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똑똑한 에어컨에 맡기기만 하면 되니까요. 예를 들어 일반 냉방 모드로 작동하면 설정 온도에 도달해도 계속 같은 강도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오토 모드는 다릅니다. 온도에 도달하면 실외기를 자동으로 최소 가동, 습도와 실내 환경을 분석해 알맞게 출력 조절, 사람 수까지 파악해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작동. 마치 30년 경력의 에어컨 기사가 옆에서 실시간으로 조절해주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제가 실제로 설치했던 두 가정에서 하나는 일반 모드로, 다른 하나는 오토 모드로 한 달간 사용해봤습니다. 일반 모드 전기요금 약 98,000원, 오토 모드 전기요금 약 55,000원, 약 4만원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같은 집, 같은 온도 설정이었는데도 말이죠. 그럼 우리 집 리모컨엔 어디 있나요? 지금 당장 리모컨을 확인해 보세요. 자동, 오토, AI, 스마트, 에코, 절전 등의 버튼이 있나요? 없다면 모드 버튼을 여러 번 눌러보세요. 화면에 절전이나 에너지 세이브가 나오면 그게 맞습니다. 그래도 안 보인다면 설정 세팅즈 버튼 혹은 기능 펑크션 버튼 안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일반 냉방 모드로 작동하면 설정 온도에 도달해도 에어컨은 계속 같은 세기로 돌아갑니다. 전기요금? 계속 올라가죠? 그런데 오토 모드는 다릅니다. 온도가 설정치에 도달하면 실외기를 자동으로 최소 가동, 실내 습도, 온도, 공기 흐름까지 분석해서 출력을 자동 조절, 심지어 방 안에 있는 사람 수까지 파악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마치 30년 경력의 에어컨 기사가 당신 옆에 서서 리모컨을 실시간으로 조절해주는 것 같은 효과죠. 그게 바로 요술 버튼입니다. 혹시 2010년 이후 출시된 에어컨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거의 대부분 AI 또는 자동 절전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은 10명 중 2명뿐이라는 겁니다. 먼저 AI 모드 사용 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AI 모드를 켰다면 처음 30분은 건드리지 마세요. 에어컨은 이 시간 동안 당신의 생활 패턴, 온도 변화, 습도 등을 학습합니다. 그런데 이때 온도를 자꾸 바꾸거나 껐다 켰다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AI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집은 온도를 계속 바꾸는 패턴이구나. 결과는 AI는 잘못 학습하게 되고 전기세는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래된 에어컨의 AI는 생각보다 멍청할 수 있습니다. 2015년 이전 모델은 AI라 해도 사실상 그냥 자동 온도 조절기 수준입니다. 그럴 땐 AI보다는 기본 자동 모드 오토, 절전 모드 에코, 이 두 가지가 더 믿을만하고 더 경제적입니다. 세 번째 오해. AI 모드는 만능이다. 아닙니다.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지금 내가 춥거나 더운지는 오직 나만이 압니다. 체감이 불편하다면 AI 모드를 켜두고 온도는 1도씩 미세하게 조절하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AI 모드가 특히 유용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가족이 외출했다 돌아오는 집, 손님이 자주 드나드는 집, 거실과 방의 이동이 잦은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AI가 실시간으로 온도와 풍량을 조절해줘서 전력 소모를 줄이고 쾌적함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자 생활하시거나 하루 패턴이 거의 일정한 분이라면 일반 자동 모드 오토만으로도 충분히 효율적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어떤 자동 모드든
수동으로 계속 켜고 끄는 것보단 전기요금 절약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 그런데 말이죠. 바람은 시원한데 방은 왜 안 시원하지? 그럴 땐 꼭 이걸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바로 창문입니다. 여름철 실내 온도를 급격하게 올리는 주범은 바로 직사광선입니다. 남향창, 통유리 베란다, 넓은 거실 창문. 이런 창문들은 햇빛을 그대로 흡수하고 한번 들어온 열은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커튼을 열어둔 채 에어컨을 켠다. 그건 마치 난로를 켜둔 채 냉장고 문을 열어놓는 겁니다. 냉방은 안 되고 실외기는 계속 돌아가고 전기요금은 폭등합니다.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암막 커튼, 열차단 블라인드, 창문용 단열 필름 선팅. 제가 직접 실험해본 결과 암막 커튼 유무에 따라 실내 온도는 무려 3.5도 차이가 났습니다. 정리해드릴게요. AI 모드는 똑똑하지만 처음 30분은 건드리지 말 것. 오래된 모델은 에코 또는 오토가 더 효율적. AI 모드라도 체감 온도는 직접 조절. 냉방이 약할 땐 창문부터 점검. 암막 커튼 하나로도 전기요금이 달라집니다. 자, 지금까지는 AI 모드와 에어컨 설정만 잘해도 전기요금을 확실히 줄일 수 있다는 걸 알려드렸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내 온도 차이 3도, 단순한 체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3도만 높아져도 에어컨 전력 소모량은 최대 2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럼 이 온도 차이를 만드는 주범은 누구일까요? 바로 여름철 창문입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시간대, 오후 2시에서 5시. 이때 들어온 태양열은 저녁까지 실내에 머물며 에어컨 성능을 떨어뜨립니다. 검은 커튼은 절대 안 됩니다. 햇빛을 흡수해 실내 온도를 더 올립니다. 밝은색, 은색 계열 커튼이나 블라인드. 햇빛을 반사해 열기를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꿀팁. 선풍기를 창 쪽으로 틀면 안 됩니다. 뜨거운 공기를 오히려 안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올바른 방법은 창문 반대편에 선풍기를 두고 바깥 방향으로 더운 공기를 밀어내야 시원한 바람 순환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에어컨 필터 청소. 이건 말 그대로 전기요금 절약의 생명선입니다. 에어컨 켜면 곰팡이 냄새가 나요. 냉방도 잘 안 되고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요. 거의 대부분이 필터 문제입니다. 제가 실제로 방문했던 한 할머니 댁. 필터를 열자 먼지로 꽉 막힌 상태였습니다. 그 에어컨 3년간 한 번도 청소를 안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 결과 전기요금이 무려 월 15만 원씩 나왔습니다. 제가 필터를 깨끗하게 청소해드렸더니 바로 다음 달 요금은 7만 2천 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더러운 필터는 공기 순환을 막고 실외기, 실내기 모두 더 세게 오래 가동합니다. 결국 전력 낭비로 이어집니다. 필터 청소 생각보다 정말 간단합니다. 에어컨 전원을 끄세요. 앞면 커버를 열고 필터를 꺼냅니다.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닦고 깨끗한 물로 헹군 뒤 그늘에서 완전히 말리기. 필터를 다시 끼우면 끝. 단 10분 투자로 한 달 전기세가 5만 원 절약됩니다. 그렇다면 필터 청소 도대체 얼마나 자주 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름철엔 일주일에 한 번, 최소한 한 달에 2번은 꼭 하세요. 너무 자주 아닌가요 하시겠지만 생각보다 먼지는 훨씬 더 빠르게 쌓입니다. 특히 창문을 자주 열지 않는 가정이라면 환기할 때도 에어컨을 켠 채로 하는 것이 오히려 전기를 아끼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에어컨은 실내의 공기를 순환시키며 온도를 조절하는 기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창문을 열고 에어컨을 끄면 그동안 시원하게 유지되던 실내 온도가 급격히 외부 온도와 섞이면서 열이 한꺼번에 유입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에어컨을 켜면 기계는 실내 온도를 낮추기 위해 한동안 최대 출력으로 가동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더 많은 전력이 소모되죠.
반면 에어컨을 가동한 상태로 환기를 하면 바깥에 더운 공기가 유입되더라도 에어컨이 실내 온도를 서서히 조절하며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에어컨이 과도하게 힘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즉, 에어컨을 껐다 켜는 것보다 작동한 채로 환기하는 편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쾌적함도 유지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특히 최근 에어컨은 인버터 방식이 많기 때문에 일정 온도를 유지하면서 작동할 때가 전기를 가장 덜 먹습니다. 자주 끄고 다시 켜는 것보다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전기요금 절약의 핵심입니다. 시니어 세대가 계신 집, 실내 순환이 적어 미세먼지, 섬유먼지가 필터에 더 많이 붙습니다. 핸드폰이나 달력에 표시하기, 청소할 요일을 매주 월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요일은 정해서 핸드폰으로 알람음 울리게 만들거나 달력에 표기해보세요. 이렇게 리듬을 만들면 습관이 되고 어렵지 않습니다. 필터를 한 번만 청소해도 체감됩니다. 바람이 더 시원해지고, 냄새가 사라지고, 에어컨 소리도 조용해지고, 무엇보다 전기요금이 확 줄어듭니다. 10분 투자 한 달 전기세 5만원 절약. 이보다 확실한 투자가 또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버튼을 똑똑하게 눌러도, 필터를 열심히 청소해도 가장 강력한 절약법은 바로 이겁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 활용.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집에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 기기가 있다면 바우처 대상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소득층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영유아가 있는 가정, 이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전기요금으로 최대 7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대상 조건, 필요 서류까지 모두 정리해뒀습니다. 이제 이 제도만 잘 활용해도 여름철 전기요금 걱정은 크게 줄어듭니다. 바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입니다. 이 바우처를 신청하면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감면되거나 에너지 바우처 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약 29만원, 2인 가구 약 40만원, 3인 가구 약 53만원, 4인 이상 최대 70만원. 2025년 신청은 6월 9일부터 시작되었으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세대원 중 65세 이상 노인, 6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희귀질환자, 한부모 가정 등. 나는 해당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차상위 계층 기준이 생각보다 넓고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신청은 간단합니다.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고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3분 정도면 끝. 이 바우처는 여름 냉방비뿐 아니라 겨울 난방비까지 지원하므로 1년 내내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수많은 분들이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오늘이라도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주변에 대상자가 있다면 꼭 알려주시고 함께 신청해주세요. 이런 정보는 나눌수록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잘 따라오셨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에어컨을 켜는 순간에도 전기요금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그동안 모르고 지나쳤던 작은 습관들, 매달 수만 원씩 낭비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이제 다르게 살아보는 거예요. 외출할 땐 껐다 켜는 타이밍, 냉방과 제습의 차이, 요술의 오토 버튼, 햇빛 차단과 필터 청소, 그리고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들은 이 내용을 지금부터 바로 실천하는 것. 그리고 하나 더. 형제, 자매, 친구, 이웃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당신이 공유한 영상 하나로 어떤 가정은 여름 전기요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습니다. 혹시 에어컨조차 켜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시군구 보건소, 복지센터에서는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냉방기기나 보조물품도 지원합니다. 혼자서 참지 마시고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또한 열사병 예방 수칙도 잊지 마세요. 갈증을 느끼기 전에도 자주 물 마시기, 오전 11시 오후 5시 외출 자제, 통풍 잘 되는 밝은 옷 입기, 외출 시 모자나 양산 꼭 챙기기, 갑자기 어지럽고 식은땀이 난다면 바로 시원한 곳으로 이동. 이런 실천이 결국 여러분의 몸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무엇보다 건강이 재산입니다. 에어컨을 절약하면서도 몸을 시원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올여름 즐겁고 활기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댓글로 알려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전기요금 절약과 건강한 여름나기를 시작합니다. 당신의 댓글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실천을 이끄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여름을 지키는 든든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이번 여름 에어컨을 틀며 웃을 수 있는 인생 첫 여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